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9번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죠. 명백한 것은 뭐죠? 3번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죠? 여관방에다 며칠 머물거나 이런 숙박시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이죠. 2번 보시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간주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고 조심하시고 넘겨서 11번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되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만 없던 사람이라면 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테니까 1번은 뭐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죠. 나머지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겠지만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고요. 3번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요. 4번 임차권은 임차권 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인 경매가 행해진 경우도 그 임차주택이 경락에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소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무조건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신청하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 비용은 잘못하고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죠? 3번이 답입니다.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죠? 4번을 보시면 또 나와 있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반복적이네요. 넘겨보시면 14번 문제죠.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일단 4번 질문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대항요건만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확정일자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5번 문제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비주거형 건물의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나머지 질문은 맞죠. 그 다음에 16번이죠. 맞는 거,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다 틀렸어요. 일단 6개월 전이 아니라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 사이니까 6월 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죠. 2번 미등기 전세도 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요. 4번 이 법은 주거형 건물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번 이 법 제7조에 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X가 되네요. 17번 문제입니다. 또 나와 있죠? 2번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넘겨보시면 1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일단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하자담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고 나머지 것들 동시이해 항변권이나 3번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그 다음에 4번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 다음에 5번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19번 틀리게 설명한 거죠.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3기가 아니라 2기가 되겠죠. 20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3번 지금 보시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수여받은 매수인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끌어보면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해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인,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등기까지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매수인이 자기 앞에 등기된 후에 주택을 임대했다면 해제가 되더라도 주택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매수인이 등기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기했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보시면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등기했다는 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는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21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5번 질문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고 주택이라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집원과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고요. 특히 1번 같은 다가구 단독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돼요. 동호수가 정확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뭐죠? 맞는 거죠. 뭐만 정확하면 돼요? 집원만 정확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실 것도 이것도 같은 취지이긴 한데 문 앞에 붙어 있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다가구라면 집원만 정확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인데 또 전입신고가 정확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출신고가 잘못되거나 또는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뭐만 정확하다면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5번 4번 읽어볼게요. 전출신고는 260에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에 3으로 하고 그러면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대항력이 인정이 되죠.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죠. 2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죠. 주택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네요. 4번이 답이죠.
입주 및 전입신고란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의 최초 전입신고일 2기일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그때는 2기일이 아니라 바로 다시 한번요. 양도인의 최초 전입시기일 2기일부터가 아니라 이전 등기한 2기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취지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팔고 그것을 다시 임대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이전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최초의 전신고가 아니라 이전 등기 받은 날 2기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4번입니다. 1번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업만 했다. 대항력 없고요. 2번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우리 판례는 권리를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두 가지 권리를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거고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번은 X가 됩니다.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가래에 비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비금융기관으로 나왔냐면 만약 이러한 채권의 양수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채권자라면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할 쓰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1월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그럼 일단 임대차 계약할 때 주거용 건물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고요. 또 소액 임차이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 보장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요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행정청이 그 전입신고를 수리는 해야 돼요. 따라서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전입신고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관한 문제고요. 2번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등은 그러면 아까 비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없었죠.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대의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해지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거든요. 2번을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지금 나왔네, 그죠?
주택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으며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유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27번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28번입니다. 잘못된 거죠? 3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9번이죠. 반복적이네, 그죠? 5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조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격리되면 이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임차인이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30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죠. 수리해야 신고한 거죠. 따라서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2번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의 임차권 등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당연히 대지, 토지에 대한 환가 대금에도 미칩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심한 사례 문제가 나오죠. 1번이죠.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의뢰 아파트의 병이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채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병이 아파트 이사하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 일자에는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받았다. 자, 옳지 않은 걸 찾네요. 일단 첫 번째 경매가 됐을 때 요 의뢰 임차권은 최우선 순위 갑의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또 배당 순위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갑정 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2순위가 아니라 3순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벽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례죠. 2번은 같은 취지죠.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무효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 일자는 병의 저당권 이외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으면 옳지 않은 것은요. 다시 한번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최우순위 저당권 을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가 된 무조건 소멸되고요. 배당 순위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가 아니라 병이 뭐죠? 2순위. 그 다음에 갑이 뭐가 돼요? 3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돼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이 의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침 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곳은,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대항 요건이 있어요. 특히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리을번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해야 되죠.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이 정확하지 않다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놓으면 임차에는 양도인인 전 소유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양수인이 의뢰주의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의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X.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놓으면 누구한테요? 양도인인 갑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에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5번이 답입니다.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양도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고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고, 이것도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주택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4번 보시면 증액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증액 청구는 100분의 11을 초과하지 못한다. X가 되죠. 증액 청구는 100분의 12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고,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택은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그 한도 금액이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은 주택이든 상가든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번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문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갱신 거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기억은 X입니다. 왜냐하면 2기가 아니라 3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쌍방 합의. 따라서 임차인을 다투고 있다는 말은 아직 합의가 없다는 얘기니까 계획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요. 니은번, 리을번은 맞고요. 미은번.
임대인이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리을번 같은 경우는 미음번은 맞네 그죠? 맞고 다시 한번요. 임대인이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가 일어서서 재건축을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일정한 요구를 갖추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요. 리을번이 잘못됐네 그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S죠. 왜냐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중과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네요.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해당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주택 임대차에만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그런 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내용과 다른 건데 5번을 보시면 동법은 사업자 등록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X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을 적용하지 않죠. 답은 뭐죠? 5번이고 이것도 항상 조심하셔야죠.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은 최단 기간이 몇 년이요?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7번 문제가 나오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기가 아니라 3기죠. 그 다음에 8번 증액 청구죠. 증액 청구는 몇 퍼센트냐면 연 9%입니다. 100분의 9죠.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는데 1번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연속해서 3개 차임액에 달하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연속해서란 말이 빠져야죠. 3기분입니다.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체는 직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전대인을 대위해서 행사해야 되겠죠. 5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물론 증감 청구가 가능하죠. 10번 문제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고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할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3년이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작년도 시험 문제니까 또 나오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1번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을 찾으면 3번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임대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제외한 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3번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화 사례 문제죠. 2014년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으르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금 40만 원 임차의 대학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질문 중 틀린 것은 1번 3기를 연체하면 임대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2번 상가는 체당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되고요. 3번 상가 건물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으니까 3번이 X고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받기 위한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 임차에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